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7월 27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기존 주도주인 자동차, 반도체, 반등 시점 등 장세에 대한 진단과 함께요, 8월 유망주로서요, 금리 인하 수혜 종목인 네이버의 상승 논리와 목표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1.6%, 나스닥은 1%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경제 성장률 상승 속에 물가 지표 둔화 영향 때문이죠. 자, 2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2.8%로서요. 1분기 때 1.4%의 2배 수준까지 올랐고, 또 시장 예상치인 2.1%를 크게 상회했죠. 자, 그러면서 이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확산됐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기술주들은 반등폭이 미약하죠. 엔비디아가 0.6% 상승에 그쳤고, 마이크론도 1.8% 상승이죠. 테슬라는 오히려 0.4% 하락세를 보였어요. 많이 빠졌는데 반등폭이 미약하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 오른쪽이 차트인데요. 그 중에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나스닥 종합 지수예요. 자, 지난 4월 달에, 그죠? 이 15,200포인트대에서 이번 달에 18,600까지, 그러니까는 한 3,400포인트 올랐죠. 그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그죠? 이 16,900선에서 17,000선 내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기술주 중심으로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지만 이것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 고점,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대비 지금 1.9% 약간 밑도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 중소형 지수라 그러죠. 러셀 2000 지수가 연중 고점. 자,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연중 고점. 자, 그러면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 낮다. 그러면 나스닥 종합지수도 16,900에서 17,000 사이에서 강한 지지와 함께 반등이 기대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 시점은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30, 31일 날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죠.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자,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4.19%죠.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8월 1일, 그러니까 국내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이 되는데, 이때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겠죠. 지금 9월 중순에 FOMC에서 금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시점을 한 번이냐 아니면 두 번이냐, 이러한 신호에 따라서 시장이 특히 이제 이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턴이 되느냐, 그 여부가 판가름이 나지 않는데,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캐나다가 요번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러면은 미국도 할 가능성이 높고, 요번 FOMC에서 거기에 따른 힌트를 파월 연중이 줄 가능성이 크다. 그 전후로 주가의 상승 전환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유럽 증시를 볼까요? 프랑스가 0.2% 하락했고, 지난 한 주 동안요. 영국이 1.9% 상승, 독일도 1.3% 상승했죠. 자, 프랑스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8%대, 좀 낙폭이 크죠. 근데 프랑스 총성 등이 전국 불안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독일이나 영국은 최고가 대비해서 별로 빠진 폭, 그러니까 독일이 한 2.5%고 영국도 2%대 최고점. 아까 다우가 한 1.9%라 했죠. 그럼 2%대, 그러니까 언제든지 역사적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은
최근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냥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2.2% 하락, 코스닥 지수는 3.7% 하락했죠.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그동안 상반기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자동차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등 이 기존 주도주가 실적 2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졌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지수도 동반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주말에 반등 주고 특히 국내 증시도 지난 금요일날 반등세가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반등은 주는데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해 드렸던 2705-60선이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선이 쉼없이 2700선까지 초반까지 하락했죠. 그러면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 해도 이 2760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전체적인 장 분위기일 때 주 초반까지는 완만한 흐름이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아까 말씀드린 FOMC 회의 결과 이후 시장 반응에 따라서 주가의 반향성이 판가름 나겠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거래소 시장에 8천억대 매도했고 선물 시장 쪽에서는 1조 2천억이죠. 이 순매수 전환을 확인을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에서 주 초반에는 조금 행보하는 완만한 상승세, 그 이후 FOMC 회의 이후 방향성 결정 가능성이 높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뭐가 있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 반등 시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 낙폭이 상당히 커졌어요. 반등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 타이밍을 아까 말씀드린 FOMC 회의, 그러니까 8월 1일이나 2일 결과, 그리고 2760선 돌파 후 안착되는 모습.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2760을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가 동반적으로 움직여 줘야 돼요. 얘네 둘이 못 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도 못 간다 보시면 되어서 2760 돌파 후 안착 모습, 그리고 이 두 기존 주도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상관 관계에 있는, 우리가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해 드렸어요. 6월 말 7월 들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기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래들이 꺾일 때 올라온 종목이 뭐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주, 이러한 종목군들 어때? 역상관 관계. 그러면 얘네들이 꺾이는, 지난 금요일날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폭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과열이다 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쪽에 치고서 이 역상관 관계에 있는 종목군들, 요 세 가지를 공통으로 보면서 우리가 반등 시점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주 초반까지는 조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인 거다. 반등 시에 우리가 관심 가질 종목,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수정 증권TV에서 강조를 여러 번 많이 해드렸던, 우리가 순환매를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은 관심 가질 중소형 종목으로 소재 부품주인 월덱스, 이 역사적 고점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공정 장비주인 원익 IPS, 그리고 고대역법 메모리 관련 장비주인 네오셈, 요 세 종목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노리고요. 자동차도 동반적으로 움직임 나오겠죠. 주 후반이나 올 때 움직인다 그러면은 현대 기아보다는 중소형 종목이 SL, 그리고 HL 만도
자율주행이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군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움직였던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던 밸류어 프로그램 금융주, 뭐 하나금융주라든지 KB금융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조선업 지난 금요일날 대량 거래소에 크게 올랐었는데 저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중공업 1차적으로 15,000원, 2차 25,000원 가격만 해서 뭐 중간중간 완급 조절은 나온다 해도 좀 끌고 가는 것이 좋다. 참 또 밸류어 프로그램의 지주사 삼성물산도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또 조선업과 같이 움직였던 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ST팜, 셀트리온죠. 근데 우리는 SK바이오팜과 이수전증권에서는 ST팜인데 이 두 종목들 계속적으로 노려보다. 이거는 주중에 타이밍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IT 섹터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에서 삼성 SD 실적 발표 나왔죠. 우리가 실적이 불안한데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어요. 타이밍. 근데 아까 말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조정받으면 IT 섹터 같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타이밍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기존 주도주가 많이 빠진 인식 속에서 반등 시점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 크다. 그렇죠? 그 부분 같이 동조화 된다라고 보시고 되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이수전증권TV에서 롯데관광개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한두 달 기다려서 1-20% 나겠다 하시는 분들은 롯데관광개발 9,500원 전후에서는 사놓고, 그렇죠? 그리고 한 1-20% 정도만 한두 달 먹겠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가 열리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더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터넷 플랫폼,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런 연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 관련 종목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게 돼서. 근데 덜 움직였던 이 네이버 오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자, 네이버는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업체죠. 자, 상승 논리는요. 첫 번째, 9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에 따른 수혜예요. 자, 오른쪽 차트를 보면요. 윗부분에 있는 것이 10년물 국채금리 일봉 1년짜리 차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네이버의 일봉 1년짜리 차트예요. 근데 자,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 10월 달인가요? 그렇죠? 10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장중 5%까지 갔습니다. 요거는 지금 4.9인데 아마 이거는 종가 기준인 것 같아요. 장중에 한 5% 정도 갔어요. 10년물 국채금리. 자, 국채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이 네이버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죠. 그리고 이 10월 달 이후에 고점 찍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86까지 하락할 때, 그렇죠? 네이버 주가는 오히려 이 18만 원대에서 23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하죠. 그러면서 이 미국 10년물 국채가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네이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뭐 시기가 딱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며칠 차이는 있더라도 흐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가 더더욱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러면 확산된다 그러면은 미국 금리는 4%가 깨지고 점점점 내려온다 그러면 네이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당히 바닥은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또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트를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가속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올라간다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최근 이 큐텐그룹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이 티몬하고 위마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서 이 네이버가 수혜가 기대된다는 얘기죠. 이 큐텐그룹이 확보한 국내 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이 한 3%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총 거래 규모로는 한 7조 원 정도 추정되죠. 지금 네이버가 오픈마켓 시장에서 국내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죠. 40% 이상인데, 그러면 거기에 수혜가 나면은 아까 3% 7조 원 정도에서 한 1% 정도만, 왜냐면 전체 시장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그럼 1% 정도 갖고 오면 아까 말한 7조 원 정도 수준의 전체 거래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를 네이버가 갖고 올 수 있다. 경쟁업체가 안 좋으니까는 수혜가 된다는 얘기였죠. 그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그동안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 하락을 이끌었던 이런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낮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죠. 그리고 실적 부분 봐야겠죠. 2분기 실적 언제 한다 그랬죠? 8월 9일 날입니다. 근데 조금 증권사마다 전망치는 다른데요. 요거는 이제 삼성증권은 영업이익이 4,800억대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고 시장 전망치를 11% 상향. 그럼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시장의 지금 평균치는 한 4,300억 초반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부합 정도는 된다. 특히 뭐 알리라든지 테무 등의 중국의 커머스 전자상거래가 활발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매출이 줄어들지 않나, 아니면 성장세가 제한되지 않나 했는데, 우려한 것보다는 나름대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 실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8월 9일 아직 시간 여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부합 내지 조금 소폭 좋아진다. 그러면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또 주가 상승한 여력이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네이버의 주가는 지금 바닥권 탈피를 하면서 일정 부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좋은 재료만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비싸게 사주는 사람, 수급이 좋아야겠죠. 자, 7월 11일 이후서부터요, 누적적으로 보면은 이 기간이 한 58만,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왜 7월, 자, 네이버, 자, 이것이 네이버죠. 왜 7월 10일이냐면은 7월 11일이 바로 이날이죠. 최근 고점 부근 주가가, 고가가 17만 8,700원, 종가가 17만 6,100원, 지금이 17만 4,800원이니까는, 그죠? 요보다 살짝 하회하자면, 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많이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샀다 그러면 주가를 더 띄우겠다는 얘기죠. 근데 11월 뜨면 개인이 29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이 33만 주 매도하고 기관이 58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다죠. 그리고 이번 달 좀 넓게 봐서 7월 1일서부터 보면은 개인이 87만 주 매도고 외국인들이 21만 주 매도, 기관이 92만 주죠. 그러면은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약점도 있죠. 뭐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는 빠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부 네이버 차트 월봉성으로 볼게요. 그렇죠?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900선 가까이 갈 때도 못 간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공지능의 수익화가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은 지금 많이 빠진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 가장 큰 이유로 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1차적인 목표가는 그죠? 저는 20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와 같이 움직일 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세가 어디까지 나올지만 4%가 밑돈다 그러면 일단은 20만 원까지는 올라가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3.86 최근 연저점이죠. 저점선이 3.86을 하에 한다 그러면은 우리 요번에 그때 올라갔던 3.86대까지 올라갔던 23만 원까지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데 1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죠?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요. 금리나 관련 종목으로 좀 네이버에 집중을 해 달라라요. 그런 말씀드리고 뭐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다시 타이밍을 보면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예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